네, 안녕하세요. 고함입니다. 자, 오늘은 한글 캘리그라피 도구랑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글 캘리그라피를 하실 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실제 서예 붓이 있죠. 서예 붓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취미로 하기에는 재료를 꺼냈다가 뒷정리하기까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취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붓펜이나 딥펜을 사용하십니다. 딥펜은 사실 캘리그라피라기보다는 이제 펜글씨에 가까운 글씨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딥펜을 잠깐 살펴보면 펜대가 있고요. 펜대에 닙을 꽂아서 닙이라고 하는 펜촉을 꽂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딥펜 말 그대로 딥 잉크를 찍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잉크를 찍어서 사용한다는 의미의 딥펜이 있고요. 저희가 알아볼 것은 붓펜입니다. 붓펜은 한국 모나미에서 나오는 붓펜도 있고 대부분 일본 거죠. 일본 쿠레타케 혹은 펜텔은 잠시만 이런 펜텔 붓펜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분모의 차이랑 잉크의 점도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붓펜을 사용하실 때는 먼저 지금 저는 사용하던 걸 꺼내서 지금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 사시면 이런 링이 여기 중간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링을 제거하고 다시 끝까지 잠그면 이제 잉크 카트리지가 연결이 되면서 잉크가 흘러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하던 거라서 까맣고, 원래는 흰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면 그래서 오늘 처음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먼저 바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손도 풀 겸 선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선 연습을 많이 할수록 획이 더 깔끔하고 힘이 있는 글씨가 생기겠죠. 기본적인 선은 직선 연습부터 하게 됩니다. 원래 서예 붓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붓을 완전히 세워서 중봉을 잡고 그려야 되는데, 붓펜 같은 경우는 분모의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붓에 비해서 굉장히 탄력이 있기 때문에 세워서 그리다 보면 붓이 튀어서 이렇게 앞쪽 부분이 좀 밉게 되죠. 이 미운 부분을 없애려고 하면 완전 붓처럼 세우지 말고 살짝 펜 잡듯이 가볍게 잡고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물론 이런 거친 느낌을 좋아해서 더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한 글씨를 쓸 때는 물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통의 붓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살짝 눕혀서 가볍게 잡고 사용하십니다. 손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눌러서 가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죠? 이 부분이 조금 뾰족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냥 펜을 잡듯이 일반 볼펜을 잡듯이 잡으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글씨를 썼을 때 좀 미운 면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울 건 여깁과 회봉이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글씨가 좀 안 예쁘네요. 여깁과 회봉이 뭐냐면, 펜 방향을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때 시작은 왼쪽으로 잠깐 이동했다가 돌려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회봉은 반대로 마지막 오른쪽으로 이동했지만 끝 부분에서는 다시 왼쪽으로 살짝 이동해 주면서 붓펜을 드는 행동을 회봉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유를 알려드리면, 붓 같은 경우는 이런
뾰족한 부분이 더 잘 나오거든요, 서해 같은 경우.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앞쪽으로 살짝 눌러서 먹이 둥근 형태를 만들게 한 다음 다시 출발을 해서 끝부분에서는 분무를 가지는 다시 모으기 위해 이렇게 반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여기, 뒷부분을 회봉이라고 하는데, 용어도 알고 사실 알아둬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북펜에서는 전통 소해보다는 조금 덜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특히 앞부분에서 조금씩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봤지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살짝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천천히 해서 좀 모양이 밉게 나왔지만 이걸 좀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처음 연습하실 때는 먼저 얇은 선부터 점점 굵게, 그리고 이 연습은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팔의 움직임을 주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볼펜을 쓰실 때는, 볼펜이나 연필을 쓰실 때는 그냥 잡고 여기 회봉 이렇게 손끝만 움직이잖아요, 보통. 여기 회봉 손끝으로만 움직이고 글씨 크기 작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만 움직여도 충분히 글씨가 가능한데, 붓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쓰는데 손가락만 움직이면 이게 막 붙어버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힘 조절이 잘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로획을 하나 그릴 때 이렇게 곧은 같은 굵기의 획을 그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움직였을 경우는 방향도 약간 틀어지고 굵기도 처음보다 점점 굵어지면서 이제 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얘가 이렇게 더 많이 눌리겠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손을 깔끔하게 하는 연습과 동시에 팔을 움직이는 연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물론 처음 하시면 더 천천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손에 땀이 많아서 지금 장갑을 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굵게도 보시고, 조금씩 힘을 더 주어가면서 굵게 하시면 되고요. 세로도 이렇게 이런 가로 세로 획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획이 좀 더 깔끔해지고 팔의 움직임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획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사선으로도 지금도 살짝씩 제가 여기 하는 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사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으로 가로로 갈 때는 펜 방향이 화면상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펜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세로로 내릴 때는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죠. 이렇게. 왜냐면 세로로 했을 때 아무리 세게 눌러도 굵기 한계가 생기고, 이 뾰족한 부분을 시작점으로 잡게 되면 여기 뾰족한 부분이 무조건 살아남기 때문에 진행 방향과 100%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수직이 되게 팔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하고 매끈한 획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곡선을 해야 되는데, 곡선도 이제 뭐 당연히 이음 같은 거는 곡선이지만 모음에서도 곡선을 살짝씩 넣어주면 더 예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얘들은 그냥 쓴다고 하고, 모여라 라를 썼을 때 여기서 라가 안 예쁘면 다시 쓸게요. 라는 이런 식으로 라를 쓰면 곡선이 살짝 나오면서 더 예뻐 보이는 글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곡선 연습도 필요합니다. 물론 가로, 세로 연습 다. 근데 곡선은 연습 자체는 조금 더 펜을 세워서 연습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얘도 펜을 중립으로 두고 팔을 움직여서, 손가락이 아니라 팔과 손으로 움직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세로도 물론 조금 더 굵게도 되겠죠. 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팔의 운용과 같은 위치를 지나갈 때 굵기를 일정하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같은 굵기, 이쪽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쪽끼리 같은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연습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무작정 주고 쓰면은 사실 캘리그라피의 느낌이 살지 않잖아요. 굵은 획도 있고 얇은 획도 있어야 이제 캘리그라피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가로 세로 다 연습할 건데, 가로만 자 살짝 펜을 세워 주시고 힘을 줬다가 뺐다가 다시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게 서예 붓으로는 비엔나 소세지처럼 나오게 되는데 지금 붓펜이라서 조금 날렵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떨어지지는 않되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충 그냥 슉 해놓고 다시 슉 이렇게 대충대충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떨어뜨리려는 연습을 해야 이제 힘을 주었다가 뺄 때 더 천천히 신경 써서 내 상황에 맞게 힘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크게 연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모든 선 연습은 빨리 해서 양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천천히 내 손에 익을 때까지 해 주시는 게 선 연습이고, 그렇게 해야 결국에 글씨가 예뻐진다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 연습만 하면 재미는 없지만 뭐 한글이 됐든 영문이 됐든 캘리그라피 혹은 서예의 기초는 모든 게 선 연습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선 연습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자음 쓰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